어떻게 이 사람은 인생을 거저먹지? 그럼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 물론 힘들고 피곤하지만 들자! 진짜 옆에서 보면 눈물 나죠? 성과가 나게 일하려면 어떻게 일을 다르게 해야 되지? 그게 최대 고민이었어요. 이 책 한 권을 진짜 많이 읽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고민을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15년 동안 다녔던 대기업을 졸업하고 2년 만에 85개의 매장의 대표가 된 사장 선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인생을 거저먹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생각한 걸 저렇게 다 빨리 이루지? 썸머가 하시는 거 보면 거저먹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거저먹는 거 진짜 옆에서 보면 눈물 나죠? 사실 목표 달성할 때 제가 도움받은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에 만난 책이에요.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계획을 했어요. 이 책 한 권을 진짜 많이 읽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고민을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저 혼자 잘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일이 정말 많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 그럼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 물론 힘들고 피곤하지만 들자! 막 이렇게. 근데 지금 회사가 된 거예요. 작년에 하면서 그 누구보다 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성과가 났나? 잘 모르겠는 거야. 성과가 나게 일하려면 어떻게 일을 다르게 해야 되지? 그게 최대 고민이었어요. 이 책에서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힌트 단서만 줘. 실마리. 이 책의 실마리를 얻고 멍 때리다가 답을 딱 얻었어요. 대표로서의 나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역할이구나. 저는 물론 크루드 우리가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해서 이 책을 만났지만 이 책을 파고 파면 팔수록 모두가 이걸 알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책은 진짜 나도 이제 실마리 얻었는데 알려주기 싫었거든요. 좀 더 같이 헤매야지. 그래서 오늘 책을 소개를 좀 하면 강렬한 빨간색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단계별로 4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성과를 내려면 이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책을 보지 않았을 때도 성과를 냈던 방식이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첫 번째 원칙은 가중목을 찾고 가중목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중목은 뭐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목표를 가중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라고 여기 책에서 표현하는데 회오리 바람은 뭐냐?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구독자 이벤트를 발표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 있잖아요. 그걸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회오리 바람이 안 중요하냐? 회오리 바람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중요해. 근데 회오리 바람, 일상적인 일만 계속하면 새롭게 성과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일만 계속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80%는 당연히 루틴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찾아서 20%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가 5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다 신경 못 쓰고 놓치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막상 일할 때는 얘도 해야 되고 저거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도미노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어영부영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야. 우리 사업에서 혹은 내 일에서 딱 한 분야만 바뀌고 나머지 분야는 현재를 유지해. 가장 그 변화의 파급력이 큰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 제가 회사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바꿀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면 곧 잘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년퇴직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빨리빨리 나가는 걸 보고서 내가 여기서 버텨서 열심히 계속해서 버텨서 일을 해도 내 모습이 명확하지가 않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사 밖에서 월급 3분의 2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만들어야겠다가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급의 3분의 2만큼 버는 거를 회사 밖에서 하겠다. 가중목에 중요한 뭐가 빠졌죠? 데드라인이었대, 데드라인. 내가 밖에서 뭘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데드라인을 5년을 줬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 마지막 가중목을 세울 때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했던 게 2021년도 10월 올해 연말까지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중목을 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지표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선행지표는 또 뭐예요? 어렵죠? 네. 선행지표라는 게 있고 후행지표라는 게 있어. 근데 후행지표는 뭐냐면 결과 값이에요. 되면 내가 컨텐츠를
이번 달에 4개를 하기로 했다? 그럼 4개가 후행지표인 거예요. 선행지표는 뭐냐면 후행지표를 만들기 위해 내가 지렛대에서 어떤 거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지 되지? 정말 어려운 말이 밖에서 나오나? 연말까지 눈카페 창업을 하기로 했어. 제가 세웠던 선행지표는 뭘까요? 창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게를 위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췄지? 창업을 하려면, 사장님이 되려면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저는 상가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때까지 계약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상가를 20개씩 보겠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우는 게 선행지표예요. 사실 저는 예시로 여러분들이 겁먹을까봐 20개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2주 안에 상가를 계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상가 전문가가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들어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려면 몇 개 정도 보면 될까? 한 30개? 상가를 잘 모르지만 상가를 계약할 정도의 확신을 얻으려면 100개 정도 보면 기준이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개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의 선행지표는 일주일에 50개씩 보겠다를 저는 목표로 세웠어요. 어떤 경기장에 갔는데 야구 경기장이었나? 점수판이 고장이 난 거야. 관객들은 이 점수판이 아니어도 야구를 보는 것 같지만 점수판이 없으면 어느 때 응원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기는 이루어지는데 다들 무반응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점수판이 보여주는 효과가 그 선수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모든 행동이 지표가 된다는 걸 점수판이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매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안 보고 있으면 다시 또 나는 성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잠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점수판을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몇 개씩 임장을 가기로 했고, 내가 어제 3개 갔고 월요일에 3개 갔고 0개 1개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2주 안에 상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토요일 날 15개 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수판을 통해서. 토요일에 15개를 보려면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그럼 부동산이 문 열어있는 시간 동안 나는 시간을 1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였던 것 같고, 주중에 내가 그럼 멀리 가지 못하니까 부동산에서 괜찮은 자리 다 연락해가지고 토요일 날 20분, 30분 단위로 다 예약을 잡아놨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시간이 안 나?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그날 몰아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2주 안에 100개를 봐서 상가를 원래 하나 계약하려고 했는데 2개를 동시에 계약하게 된 거예요. 창업에 성공하는 키는 상가 계약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행지표. 그거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번 주에 2개밖에 못 봤어? 그럼 주말에 몰아봐야겠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 점수 체킹을 해서 내가 부족한 걸 메꾸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 그게 됐기 때문에 상가 계약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만 접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를테면 사업을 한다? 내 매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팀이 영상팀이다? 그럼 우리 영상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딱 하나만 바꾸면 뭘 바꿔야지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워야겠죠. 이 결과값을 내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이 결과값을 바꿀 수 있지? 이거는 무조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내가 그냥 운동을 막연하게 하겠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 정확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칼로리는 1500칼로리를 제한을 하겠어? 그다음 운동은 1000칼로리씩 쏟겠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선행지표가 되는 거예요. 상가를 열심히 봐야지 이건 선행지표겠어요? 아니겠어요? 내가 내 행동을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열심인지 아닌지 내 주관적인 거잖아.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게 선행지표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걔를 점수로 매겨가면서 내가 다이어트였어? 오늘 몇 칼로리 먹었는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를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얘가 정말 몸무게 빠지는 거에 도움을 주는지, 이 후행지표로 움직이는지까지 같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사업계획을 팀별로 짰어요. 우리가 사장 워크숍이 있어서 좀 늦어졌어요. 원래 11월에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내가 읽게 된 거야. 지금 이 방향으로 짰다가는 노력은 하는데 겁나 바쁘기만 바쁘고 연말에 고생했어 이뜻 알죠? 여운 있는 고생했어. 이것밖에 안 되겠다.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너무 대단하다, 잘했다, 인센티브 팡팡 이렇게 돼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말에 갔다 오자마자 사업 계획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PD님이 오자마자 같이 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게 없이 각자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우리 크루들의 표현에 의하면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대. 올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면 연구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올해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겠네?
의미가 보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연초라고 생각해요. 1분기까지는 사실 우리 세팅하는 작업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는 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중목이 뭐다? 라고 댓글로 서로 나누면서 응원을 나누고 연말에 우리가 같이 그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장 친구들 응원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마구마구 퍼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